아파트 전세가 씨가 말랐다. 요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전세 안정 안 된다가 아니라 시일이 좀 걸린다. 이 얘기가 오랫동안 안정 안 될 거고 뭐 전세 난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제가 얘기했을 때 전세 안정 언제쯤 되냐라고 했을 때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재계약 부분까지 전부 반영해서 전월세 상한제랑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를 통계에 반영하겠다고 더 정확한 자료를 통계에 반영하겠다고 했더니 통계 조작이다. 그러면서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는 특정 지역에 많이 건다든가 뭐 유무선 해가지고 무선보다 유선을 많이 걸어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통계 조작하면서 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유리하게 통계를 뽑을 수 있다. 젊은 세대한테 많이 여론을 받는 쪽이라면은 무선 비중을 높이면 되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여론 비중을 높이고 싶으면 유선 비중을 높이면 많이 되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지역별로도 정치적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낼 때는 공정하게 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통계 조작이다. 왜 신규 계약에만 통계를 내고 재계약에선 통계가 안 나오는데 왜 이거를 반영하겠다는 게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지. 전세가가 안정됐다는 지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그거 통계 조작이니까 하지 마라 라고 여론을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세가가 새 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전세가 폭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지금 살던 집에 눌러서 재계약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안정이 되는 형국이 되는 거죠. 서울 전세 품귀 갈수록 극심하다. 부르는 게 값이다. 전세 품귀하긴 해요. 왜 품귀해요? 재계약하니까. 이쪽 단지는 2억 껑충 뛰었고 저쪽 단지는 매물 제로고 전쟁 같은 전세살이 지속되는 전세 대란 전국 전세값 7년 내 최대 오름폭. 이게 문제죠. 진짜 전세 대란은 재계약도 안 되는 게 전세 대란이죠. 예전에 MB 때처럼 영끌에서 집 살 걸 전세에 사라질까 걱정하는 세입자들. 전세값 모르니까 영끌에서 집 사라 지금이라도 이런 거 계속 유도하고 있는 거죠. 절대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전세 대란에 이은 깡통 전세 대란. 깡통 전세가 일어나는데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깨알 홍보. 결국에는 깡통 전세가 나타난다. 그게 전세 상한선이라는 소리예요. 그 이상 전세가 나올 수 있어요? 매매가는 8억인데 깡통 전세 해가지고 8억 1000까지 나왔다 전세가가. 근데 여기 막 호가 8억 5천까지 부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세 더 올라봤자 5천까지 오른다고 칩시다. 상한선 5천이죠. 전세라는 건 담보대출이죠 쉽게. 근데 전당포에 돈 맡길 때도 100만원짜리 맡기면 100만원 빌리는 게 아니죠. 100만원짜리 맡기면은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빌린다. 전세도 똑같죠. 사용권까지 주니까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0만원짜리 맡겨가지고 120만원 150만원 이렇게 빌릴 수가 있겠느냐. 깡통 전세가 나온다는 건 전세 대란이 거의 끝나간다는 소리예요. 그 전세가 상한선이고 근데 문제는 신규 전세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가 오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서 전세가격 비율을 맞춰라. 그것을 법적으로 지정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고 아주 특별한 사례만 골라서 뽑아오죠. 소형 평형이 많은데 22평짜리 매물이 나와서 사람이 몰려서 전셋집 하나에 9팀이 줄 섰다. 보여주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만 9팀이 줄 섰다. 왜냐? 다른 데는 다 재계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 구한다. 지금 웬만하면은 재계약하는 게 낫죠. 근데 꼭 가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지금 급하니까 열심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사람들도 재계약으로 눌러앉게 되다 보니까 조금은 도는 게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항상 제도 시행 초창기엔 늘 그렇다. 예전에 1년에서 2년으로 늘 때도 초창기엔 그랬는데 1년도 안 돼서 안정됐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안정되어 왔죠. 시세보다 많이 싸다. 전세집 보려고 제비 뽑기 하고 있다. 막 그러면서 여기는 임대사업자라서 5%밖에 못 올리니까 한다. 요게 얼마나 좋아요.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한번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6년은 보장됐다. 6년이라면 제가 늘 3+3 주장하는데 왜 때문에 주장해요? 제가 자녀 학업 때문에 초등 6년 그 다음에 중고등 합쳐서 6년 3+3로 계약하는 것이 임차인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카페에서 본연의 인성이 나오는 거는 인성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주는 거죠. 막 하면서 얼굴 봐두고 뭐 잘 좀 해주세요. 처음에 잘 좀 해주세요 아니었죠. 받지 마세요 였죠. 근데 걸릴 것 같으니까 얼굴 봐두고서 해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집을 주지 말자. 인성들 나오고 있죠. 그 전까지 갑질 엄청나게 해댔는데 집을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돈 마음껏 막 더 뜯어내고 그런 갑질을 못하니까 이제 아주 미쳐가는 거죠. 저런 사람들이 진짜 갑질이니까 갑이지. 인성이 갑이다. 이제 막 없는 단지들 골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없는 단지들이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살기 좋다는 얘기는 맞아요. 근데 뭐예요? 다
재계약했다는 거죠. 그냥 재계약해서 사는 거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전세가 없는 게 아니죠. 매물이 없는 거죠. 그 지역들은 전세가 재계약을 하고 있다. 그만큼 오히려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전세난이 안 났냐는 거냐. 났는데 신규 전세에 한해서 전세난이 났기 때문에 예전에 전세 대란이랑 비교하기에는 어폐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존 전세 대란이면은 100 중에서 100이 다 전세 대란이죠. 대부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0 중에서 한 70은 갱신 청구권으로 대란이 안 나고 한 30만 대란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 중에서 100이 대란 나서 얘네가 한 10% 올랐다 라는 거랑 여긴 지금은 더 대란 나서 15% 올랐어요. 그래도 여긴 전체적으로 1000% 오른 거고 여긴 전체적으로 450%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대란이에요? 그런데 평소 전세 때랑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문제죠. 자꾸 대란 난다, 매물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실에서 나온 건데 이거 9월 18일에 갑자기 확 감소하거든요. 사실상 여기 제외하고 이 뒷부분 보면은 초창기에 감소하다가 아마 그 전부터 계속 감소하긴 했을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세 매물 구하면서 그 핵심 지역들 몇 군데는 감소하긴 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 전세 매물도 슬슬 적체되고 있다. 문제는 호가를 너무 높여놨다는 거죠. 경기도 마찬가지고 10월 기준으로 차츰 늘어나고 있다. 늘 이야기하지만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실거주한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서 실거주를 하려면 그 전세비를 내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전세를 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전세를 놓지 않았다. 대부분은 뭐예요? 100명 중에서 적어도 한 80명 정도는 전세 내줄 여력 없고 그 끼고서 갭투기 들어간 거다. 그런 상황이니까 전세 매물이 뭐 엄청나게 대란 나는 것처럼 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언제 나온다? 내년 6월에 전월세 신고제 시행된 이후. 그리고 매물은 늘고 있죠. 호가만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호가는 높여놔서 사람들은 보러 오는데 생각보다 계약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계속 언론에서 띄워줘서 10년은 이렇게 오르는데 전세 수급지수 오르죠? 전세 전망지수 오르죠? 전국적으로? 근데 전세 거래지수는 떨어진다. 계약 매물 나오면 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쯤 되면? 예전처럼 매물 내놔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전세 내란이면 매물 내놓으면 바로 계약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재계약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광역시도 다 마찬가지다. 이게 다 매물 잠금 때문이다. 매물 잠금 때문에 거래가 줄어서 그렇다. 그렇죠. 매물 잠금 때문에 거래가 줄은 부분도 있죠. 근데 그 매물 잠금이 집주인이 매물 잠금하고 싶어서 잠그느냐? 아니죠. 재계약 때문에 잠긴 거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세 계약은 재계약까지 합치면 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심리만 띄우고 있는 거다. 근데 전세 앞으로 그렇게 쉽게 막 하진 못하죠. 전월세 거래량 보면 어때요? 서울 경기 전월세 거래량 추이 막 엄청나게 줄어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2년 전에 이맘때쯤 같은 전세 거래량이죠. 줄었어요? 이 사람들 그대로 직구하는 거예요. 거의 오히려 늘었죠. 오히려 늘었는데 왜냐면 2년 단위잖아요. 전세 2년 단위 때도 오히려 늘었다. 근데 무슨 전월세 난이에요? 무슨 저게 뭐가 다 부족해요. 거래량도 더 늘었는데. 다만 아파트 쪽에서 많이 줄었죠. 재작년에 비해서 뭐 10월은 아직 다 완성된 거 아니니까 8월 정도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줄었다. 그렇다면은 요만큼 대부분은 재계약했던 거고 새로 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8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줄었죠. 그렇게 대란 엄청나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언론에서 부추기고 뭐 4년치 더 받아라, 4년 뒤에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전세가 떨어지는 시기는 없었나요? 근데 무조건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또 가뜩이나 규제도 심해지겠다? 반발 심리로 전세 마구 올려내놓는 거죠. 그거에 피해 입는 건 세입자들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줘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정권 옹호한다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정권 옹호랑 관련 없어요. 저 예전에 1년에서 2년 올렸을 때 그때 언제였어요? 노태우 때였죠. 그럼 제가 노태우 때는 그거를 칭찬해주지 말아야 되겠네요. 1년에서 2년 연장돼서 전세시장 굉장히 안정되었어요. 칭찬해줄 건 해줘야죠. 전세시장 안정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리고 그럴 때는 엄청나게 언론들이 나대죠. 그때보다 지금은 더 심하죠. 그땐 잘못 나대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그 전 정부 생각해가지고 쉽게 못 나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나댈 수 있죠. 전세 가격 지수 어때요? 제일 많이 오르는데 세종, 울산, 대전 엄청 띄우고 있죠. 세종 같은 경우 매매도 띄우고 있고 전세도 띄우고 있다. 자 보면 어때요? 대전, 울산, 세종 최근에 오른 지역들이죠. 최근에 오른 지역들이 전세가 같이 띄운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세가는 매매가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다. 매매가 올라가는 시기에 전세가 보통 같이 올라간다. 뭐 떨어지는 시기도 있지만 반대로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가 올라갈 때도 있죠. 이때 멸실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때는 진짜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됐죠. 닷컴
버블 끝나고 그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주식 양도세 뭐 3억 이런 얘기 할 때도 시기상조다. 지금 주식시장 너무 억누르면은 그 금액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규제가 심해서 과거처럼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닷컴 버블 때 참고하자면은 주식시장 너무 억누르면 안 되고 다만 빚을 억제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강남 아파트값 넉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죠? 마이너스 0.01. 강남 9. 근데 전세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됐는데 전세는 답이 없다. 하락돼도 전세가는 오를 것이다. 왜? MB 때 그랬으니까. 이때만 유일하게. 지금 다 재건축 억제하고 해가지고 며칠 줄이고 있는데 저 때만 유일하게 그랬었죠? 대부분 다 매매가 오르면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거의 안정됐다. 근데 딱 저 시기만, 무조건 저 시기만. 유리한 시기만 골라서 잘라서 한다. 통계 조작을 누가 하고 있어요? 탈서울 가속화되고 있죠. 집값 넘는 서울 전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난다. 당연히 국가 생산력 떨어지죠. 직장이 서울인 젊은 세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만 3-4시간씩 난린다. 한둘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정돼야 되고 청년층에 대해서도 보장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도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도 인프라를 많이 분산해놔서 그쪽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근데 주변에 짓는데 서울 집값 어떻게 잡냐? 그럼 일기 신도시는 뭐야? 그러니까 개불도 모르는 인간들이 나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뭐 하고 있어요? 무갭투기 고개 들고 있다고 막 하면서 이쯤 되면 도구나 카우나 다 살 수 있지 않아요? 말이 되는 개소리를 해야지. 전세가 최근에 비싸게 거래된 거는 더 비싸게 올라올 거고 여기 지금 얘랑 비싼 가격에 했던 거는 이미 낮은 전세가가 재계약해서 그렇거나 재계약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죠. 여기 매매가를 들어다가 이 정도 전세 되는 걸 이 가격에 살 수 있어요? 판교에서. 저런 식으로 유도해가지고 자기 매물 처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조만간 빚 터져요. 가계부채 조만간 터집니다. 되게 초창기 영상에 저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될 때라고. 가계부채 다이어트. 근데 가계부채 다이어트 하니까 요요 현상만 계속 났죠. 정부에서 운동을 시켜요. 가계부채 다이어트 하라고. 집에 들어가서 나는 오늘 운동했으니까 처묵처묵 해가지고 부는 거죠.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그러다 결국엔 병원 가서 강제 입원하면은 자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동안은 엄청난 고난의 기간이 되죠. 그렇게 될 것이다 조만간. 끝까지 말 안 들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매매가만 안정시키냐? 전세가도 안정시킨다. 이거는 늘 나왔던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 언제 했어요? 여기쯤 했죠? 16년 뭐 7년 이때쯤에 했었죠? 그리고서 쭉 안정되다가 언제 폐지했어요? 14년 말에. 그리고 다시 전세가 치솟기 시작했다. 오르다가 안정된 모습 보이다가 또 하니까 바로 치솟는다. 분양가 잡으면 매매가 잡히고 매매가 잡히면 전세가 잡혀요. 그런데 지금 분상제까지 들어갔는데도 아직 시행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 약간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 매매가 뜬다 이런 얘기로 막 부추기고 반대로 이제 또 매매가 멈추니까 또 약간의 텀이 있는 동안에 전세가 뜬다 이런 식으로 난리치고 있는 거다. 결론 지표상으로는 내년 6월부터 안정될 것이다. 그 전에 신규는 오르지만 재계약은 거의 안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매매가 잡히면은 전세가도 잡힐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 이론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죠. 공급 부족하냐? 입주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적진 않다. 그리고 입주가 조금이라도 들어온다. 내년 입주도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만큼 내려온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만큼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데 그 전은 생각했어요. 이때 막 폭등했었나요? 아니죠. 입주 적지 않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진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재계약으로 버티세요. 금방 안정됩니다. 그 뒤에. 김현미 장관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요. 오래 걸리는 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얘기 안 했죠. 길어야 1년 정도 가는 건데 신규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싶으면 제가 얘기했듯이 공시가격 맞춰서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3+3만 제대로 해도 잡혀요. 왜냐? 급한 사람들이 뭘 하느냐? 갱신 청구권 안 쓰고 신규 계약으로 비싸게 해놓고 다음에 갱신 쓴다. 왜? 지금 2년 다녔는데 이사 갈 수 없으니까 2년 갱신 청구권 안 쓰고 비싸게 한 다음에 다음에 쓰려고. 그래서 6년 맞추려고. 근데 3+3 해봐요. 갱신 청구권 쓰죠. 학업 다 보장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보면은 저들가 잡는 방법은 많다. 지금 너무 여러가지 한꺼번에 들어갈까봐 그랬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확실히 해야죠. 할 거면. 신고제 같은 경우야 제재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해가지고 저는 올해 내로 전세 대책이 나와야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차피 전세가가 매매가 띄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거주들이 힘드니까 꼭 나와야만 한다. 요거는 정부에서도 고려해 봐야 되는 내용이죠.